I've been waiting for a call. I don't like to wait that long. 짜라란. 제 차는 타이칸 베이스 모델이에요. 타이칸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베이스 모델, 4S, 터보 S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택했습니다. 이번에는 4륜차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차를 구매할 당시에는 4S를 구매를 하려면 배터리팩 플러스를 추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이스 모델을 선택하고 대신에 제가 원하는 옵션을 아주 빵빵하게 넣어봤습니다. 타이칸을 검색하면 타이칸을 타면서 불편했던 점들보다는 좋았던 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오늘 제 썰을 다 풀어드릴게요. 하이. 어때? 반응해준다며. 멋있어요. 이거 편집. 편집하지 말아줘.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이 차 총 가격은 1억 8천만 원 정도 후반대에 구매를 했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일단 타이칸은 이 눈물 모양의 헤드라이트가 완전 포인트예요. 멀리서도 타이칸인 걸 알아볼 수 있는 포르쉐의 다른 차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반지나. 타이칸은 4도어 차량인데 차체가 엄청 낮아요. 포르쉐 911의 스포티함과 파나메라의 약간 고급스러움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 제 스타일이에요. 여기 색을 올 화이트로 80만 원 정도 옵션을 추가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올 화이트로 한 사람은 전 아직까지 못 봤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좀 추가해도 좋을 법한 옵션이다. 80만 원 치고 괜찮다. 그리고 충전구 덮개. 저는 자동으로 옵션을 추가했어요. 포르쉐 타이칸 어떤 차주분이 추가를 안 했는데 엄청 후회를 하셨대요. 매번 이거를 열고 닫고 이런 게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무조건 추가하세요. 이게 진짜 편리하거든요. 운전석 쪽에는 완속 충전기를 꽂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석 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급속을 충전할 수 있는, 이게 급속 충전기 모양이거든요. 급속은 한 2시간 아니면은 거의 100% 충전이 되고요. 완속은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포르쉐 타이칸을 산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휠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타이칸인데 이 휠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타이칸의 핵심, 꽃! 완전 무조건 이 휠을 장착해야 돼요. 우선 이 미션 E 디자인 휠을 장착을 하면 이 화이트 브레이크 캘리퍼가 자동으로 장착이 돼요. 이 휠은 620만원, 화이트 브레이크 캘리퍼는 440만원. 그래서 총 1060만원 옵션인데요. 근데 저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뻐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너무 예쁘다고 하고 그냥 무조건 이 휠을 하셔야 돼요. 진짜 사람들이 쳐다보나요? 네, 약간 초등학생들이 많이 쳐다봐요. 우와, 포르쉐다 이렇게 하고 쳐다봐 주는데 기분이 좋아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제가 알아냈는데 4S 모델은 기본 브레이크 캘리퍼가 레드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또 하나, 여기 거울이에요. 바퀴에 거울 달린 거 본 사람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 한 1년 타고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안녕.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 옵션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약간 차 주인만 알 수 있는 그런 옵션인데요. 뭐냐면 차 문을 열면 이 로고가, LED 로고가 불빛이 밑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문 한 짝당 10만 원씩 해서 총 40만 원. 근데 저는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추가를 했어요. 그냥 저만 알 수 있는 하차감을 위해서랄까?
나중에 추가하고 싶으셔가지고 사설에서 하시면 더 비싸고 또 안전하지 않다고 하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애초에 40만 원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번에는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팩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옵션은 무려 840만 원 정도 하는 옵션이에요. 엄청 비싼데 가격 대비에 추가되는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1년 6개월 동안 이 차를 타면서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터리 플러스 팩이 있었으면 좋겠고, 배터리 용량도 커지지만 출력도 실제로 엄청 세진다고 해요. 저희 핸드폰 밤마다 충전하잖아요. 이 전기차도 똑같아요. 그 정도로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차고 배터리가 진짜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이 옵션은 무조건 추가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충전을 완충을 하잖아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인증받은 거리가 287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주행을 하면 조금 더 갈 수 있고 주행거리가 오차가 조금씩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플러스 팩을 추가하면 그게 2배 정도 되는 건가요? 2배까지는 아니에요. 2배까지는 아니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충전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1000만 원 아끼자. 뭐 이런 생각들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살다 보면 너무 바빠요. 충전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충전기가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충전기 카드를 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서 생각 많이 하고 사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진대요. 충전에 신경을 잘 쓰셔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 추가하세요. 그러면 외부 지금 다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옵션. 네네. 베스트 1을 꼽아라 하면? 핵시, 아, 꽃, 휠이 진짜 베스트 옵션이에요. 휠이랑 그 배터리 팩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아, 이거는 약간 성향 차이긴 한데 이거 약간 TMI 질문인데 충전소 좀 많이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중에 좀 가장 괜찮았던 충전소 있어요? 완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음. 강동구에 현대 EV 스테이션이라고, 거기가 엄청 신식이에요. 충전하는 게 최신식이어서 엄청 빠르게 잘 되고요. 도와주시는 직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전기 충전구가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에 위치에 맞게 멈춰요. 그러면 그냥 우와. 꽂기만 하면 되고요. 근데 약간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80%가 최대 충전이에요. 100%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치만 엄청나게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다.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될 옵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에 일렉트릭이라고 전기차를 표시하는 그런 로고를 추가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안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건 뭐 자기 개인의 마음이지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외관적인 장점과 단점을 뽑자면? 아, 굳이.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음. 타이칸은 이 힙이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여기 앞부분에 비해서 살짝 이렇게 콜라병 몸매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운전할 때 굉장히 무서워요. 특히 대교, 고속도로 이런 데 달릴 때 다른 차랑 거의 붙어 있거든요, 뒤에가.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좀 무섭지만 섹시하다.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고, 또 장점은 그냥 개 예뻐요. 그냥 너무 예쁘지 않아? 그냥 이런 이 곡선, 이 라인이 정말 너무 예쁘고, 아직 타이칸이 많지 않아서 약간 희소성이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 차는 번호판이 하늘색이에요. 전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차들이랑 뭔가 다른 것 같잖아요, 하늘색. 그리고 저는 타이칸 베이스 모델이어서 타이칸 이렇게만 써 있는데요. 이게 좀 아쉬워요. 원래 4S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타이칸 로고를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블랙 컬러로 타이칸.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짜라란! 생각보다 막 엄청 넓진 않거든요. 대신에 좀 깊어요.
굉장히 깊고 높이가 한 40cm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한 물건은 좀 넣어서 이렇게 밀 수 있는, 이거는 제 개인 전기 충전기인데요. 이게 또 썰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차를 출고받았을 때 이 충전기를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 이게 A 모양이면 여기가 B여야 맞는데 A인 거야. 근데 이게 잘못 나올 리가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차 외관, 내부 이런 거에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 마시고 이런 전기 충전기에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연결하는 게 엄청 까다롭거든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여기를 열 수가 있어요. 여기도 조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 트렁크, 여기 안에 우측 빨간색 고리가 있거든요. 이걸 오른쪽으로 미시고 이렇게 들어주면 은근히 공간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쪽은 워셔액 넣는 입구예요. 꽤 깊어요. 대신에 수동입니다. 차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PASM이라는 옵션을 추가를 했고요. 이 옵션은 추가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조건적인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차량의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드가 되게 많아져요. 노멀 모드, 스포츠 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 뭐 이렇게까지 있는데 저는 보통 스포츠 모드에 두고 타는 편이에요. 저는 차가 이렇게 바닥에 붙어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단단하고 딱딱한 서스펜션인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많이 두고 타고 다니고 있어요. 자, 여기를 누르고 여기 세시 높이. 소리 들려요? 차가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스마트 리프트라고 떠요. 보통은 이런 방지턱이나 이런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곳에서 차체가 낮기 때문에 긁힌단 말이에요, 여기가. 차가 올라가면서 절대 긁히지 않고요. 이걸 저장을 해두면 제가 다시 그곳을 가면 그대로 자동으로 올라가져요. 그 위치를 기억을 하는 건가? 그쵸? 차가? GPS를 딱 알고 그 곳에 가면 그냥 알아서 올라가요. 그 대신 너무 빠르게 속도를 내면요, 그 곳에 올라가지 못해요. 차분히 천천히 가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요, 차가. 진짜 좋아요. 다음은 스포츠 크로노 옵션인데요. 이거는 핸들에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달아놓은 옵션이고요. 아날로그 시계까지 올려놓는 게 옵션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160 구간마다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큰 장점이에요. 다음은 디스플레이 추가 옵션인데요. 조수석 쪽에 디스플레이를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보통은 여기까지만 있는데 저는 조수석까지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추가한 이유가 사실 디자인적인 것 때문에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넓으니까 확 트여 보이고 봤을 때 너무 예쁘고 또 있어 보이니까 추가를 했는데요. 사실 조수석에서 디스플레이를 만지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내비를 보고 가야 하는데 옆에서 노래를 다른 걸 듣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편리하고 좋다는 거? 실용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가성비나 실용적인 걸 따지시는 분들은 굳이 추가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오로지 디자인적인 그런 옵션입니다. 다음은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옵션인데요. 보통은 기본, 그리고 보스, 그 다음에 부메스터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인 보스를 선택을 했어요. 차에서 음악을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기본보다는 보스 정도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를 했고요. 서라운드여서 웅장하게 들리니까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일단 노래를 여기서 또 좋은 게 있어요. 자, 보시면 보스 누르면요, 밸런스 및 페이더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소리가. 위쪽으로 이제 조수석만 키울 수 있고요.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잠이 들었다, 그럼 이제 운전석으로
돼요. 원하는 곳에. 자, 추억의 노래 감상하고 하실게요. 다음 옵션은 수수연수가 가장 좋아하는 옵션이에요. 악센트 패키지 네오다임이라고 80만원짜리 옵션인데요. 이건 필수 옵션은 아니지만 너무 예뻐서 추천합니다. 차 내부에 중간중간 이렇게 골드로 포인트를 주는 옵션인데요. 시계, 에어컨 송풍구, 컵홀더, 그리고 핸들, 차 문 손잡이까지 포인트를 줬는데요. 초크 베이지 시트와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80만원에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 가성비가 갑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1년 6개월 동안 아직까지 떼지를 않았거든요, 시트지를. 지금 여기 보면 다 새 거예요. 근데 오늘 뗄게요, 옥수수들. 하나, 둘, 셋! 야! 아! 어떡해! 우와, 떼니까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건 못 떼겠어요. 포르쉐 로고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옵션도 당연히 추가를 했습니다. 앞좌석 추가했고 저기 뒤에도 추가를 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시트 색깔 뭐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 컬러는 초크 베이지 컬러예요. 그리고 벨트도 저는 초크 베이지 컬러로 이렇게 맞췄어요. 보통 벨트에 포인트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묻어가는 느낌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포인트 없이 이렇게 초크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초크 베이지 컬러는 기본은 아니고요. 옵션을 추가한 거예요, 금액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소재를 가죽 소재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시트 모양을 18웨이로 옵션을 추가를 했는데요. 타이칸이 약간 우주선, 전기차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저도 좌석을 약간 일렉트릭? 뭔가 우주선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아니 언니가 웃어. 아니 갑자기 일렉트릭? 이게 약간 진짜 우주선 같단 말이야. 이 좌석 모양이 좀 특이해요. 자기 이렇게 키에 맞게, 체형에 맞게 이렇게 운전하시면 되고요. 컬러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엄청 초크 베이지가. 다음 보여드릴 옵션은 여기 뒷좌석 옵션인데요. 원래 5인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굳이 추가하지 않았어요. 4인으로 하는 게 뭔가 조금 더 스포티하면서 깔끔하고 컵홀더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딱 했을 때 굳이 여기엔 앉을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옵션은 꼭 하세요. 바로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감성의 끝판왕. 특히 비 올 때 그리고 눈 올 때 엄청 예쁘고요. 근데 사실 운전할 때는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해요. 사진 찍을 땐 되게 예쁜데 운전하면서 여기를 보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데 이게 뒤에 가끔씩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감성적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타이칸 4S 모델에는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베이스 모델에는 230만원 정도 주고 추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카메라에 잘 담기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엄청난 개방감을 주고요. 진짜 속 시원하고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열 수 없다는 거. 아, 여름에 덥지 않아요? 막 머리 탈거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썬팅을 조금 더 높은 걸로 한 2단계 정도 더 좋은 걸로 했어요. 돈을 좀 더 주고.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뚫으실 거면 썬팅은 좋은 걸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뒤에서 이렇게 앉았을 때 공간이 엄청 넓어요. 지금 해 들어오는 것도 너무 감성적이야.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옵션은 아니고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바로 블랙박스 부분인데요. 보통 블랙박스를 기본으로 이제 장착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아요. 특히 외제차 같은 경우는 시동을 끄면 블랙박스도 같이 꺼져요. 배터리, 화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말도 물론 맞지만 좀 그런 일들은 약간 극히 드문 일이기도 하고 저도 벤츠 때 정말 많이 되었거든요. 뺑소니.
진짜 많이 당했고요. 누가 와서 긁고 가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진짜 많았고요. 그 벤츠 딜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보통 우리나라 CCTV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잡을 수 있다. 아니요. 제가 가는 곳이 CCTV가 있을지 없을지 고장날지 안 고장날지 절대 모르고 포르쉐 딜러님도 블랙박스를 굳이 비싼 걸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100만 원 주고 비싼 걸로 바꿨습니다. 보시면 주차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충격되었던 사진 또는 그 짤 이런 게 떠요, 어플에. 그런 게 정말 좋고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누르면 블랙박스 앞뒤로 다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누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요. 외제차든 아니든 다 상관없이 블랙박스는 좋은 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앰비언트 라이트 옵션인데요. 이 옵션도 필수입니다. 특히 밤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너무 예뻐요. 색깔도 진짜 다양하고요. 제 기분에 따라서 색깔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정말 좋은 옵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성비 갑. 다이나믹 앰비언트 라이트는 음악 커버에 따라 컬러가 변한대요. 이 앨범 컬러에 맞춰서 이 컬러가 바뀌나 봐요. 자, 이제 블랙핑크, 핑크. 신기하다. 뒷자리에도 이렇게 있어요. 제로백이 5.4초래요. 장난 아니에요. 힘이 막 진짜. 너무 좋은 차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이 차를 타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 전기비. 매일매일 차를 타고 다녀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보통 한 40, 50 정도 쓸 텐데 10만 원이면 진짜 개이득이거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승차감과 하차감이 어마어마해요. 딱 내렸을 때와 탔을 때의 그 뿌듯함? 그 기분? 그게 정말 최고. 그리고 단점은 생각보다 오류가 많이 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차를 센터에 4번이나 맡겼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다 고쳐지긴 했지만 오류가 많아서 힘들었다. 근데 타이칸이 오류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다시 시간을 돌려서 내가 이 차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진짜 질리지 않는 차예요. 정말 봐도 예쁘고요. 타도 매일 또 타도 또 새롭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감을 주는 그런 멋있는 차인 것 같아요. 타이칸 최고. 타이칸 사세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녕. 제 차는 번호파 여기서 또 말씀드려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다시 베이스 모델에서 베이스 모델